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쓰는 카드는 이제 중국이 발을 빼기도 어려울 만큼 파키스탄을 많이 접수를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잃을 게 없다. 탈레반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으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가 났죠. 그런데 남아시아의 어떤 나라 한 나라에선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인도와 접경에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총리가 어떻게 추출된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성용 교수님을 또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인도도 잘 모르지만 평소에 또 이 파키스탄, 아마 파키스탄 위치 정도는 저도 그렇고요. 위치 정도는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파키스탄 총리 이 불신임 퇴진, 이게 세계적으로 보니까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일단 추출된 이 임란 칸이란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 파키스탄에 대해서 이슬람 국가들은 많지만 이슬람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이 무게감이 있고요. 2억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을 포함한 아랍권, 아프가니스탄 포함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잇는 요충지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일한 이슬람권의 핵무장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들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무식한 방식으로 질문을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탈레반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간단하게 파키스탄에서는 제기될 만한 질문인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관심을 갖는데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기자님 여쭤보신 그 임란 칸이라는 사람은 박지성 플러스 손흥민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박지성 플러스 손흥민이요? 그럼 스포츠 스타 출신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아시아에서는 무조건 성공하는 스포츠는 크리켓입니다. 네. 동네에서 아이들도 크리켓 하면서 놉니다. 이 사람이 92년에 그 주장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크리켓 월드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개인사는 일반인들하고 너무 멉니다. 부잣집 아들에다 영국에서 자랐고요. 스포츠 스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런던 사교계에서 연문을 뿌렸던 여성들만 2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주간 잡지를 수놓았던 그런 플레이보이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슬람 영성에 눈을 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단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지금의 부인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한 5명 둔 영성 치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는 소위 말해서 점성술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예. 그래서 그 사람 그 정치적인 의사 결정은 점괘를 내봐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점괘로 정치를 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는 전혀 힘을 못 받다가 이 스포츠 스타의 대중성에 군부 지지가 보태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파키스탄을 운영하는 주체는 군부거든요. 이 군부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착안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바지 사장인 거죠. 네. 간판으로는 포퓰리스트를 내세우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보자.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다 약간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모든 야당 지도자들이 다 부정부패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청렴 결백하고 대중성을 가진 스타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장 사생활이나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슬림인데 점괘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뭔가 그래도 무슬림은 좀 더 독실한 그런 계통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군요. 그거를 네. 약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네. 파키스탄을 이해할 때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은 수피즘입니다. 조금 다르군요. 파키스탄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과 춤 이런 걸 통해서 종교 체험을 직접 하는 형태의 이슬람을 믿고요. 또 하나는 수피즘의 특징은 뭐냐? 유명한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가 죽은 날, 즉 신과 합일이 된 날 그 자리에 큰 사원을 세우고 그 매년 모여서 축제를 여는 그런 형태의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고 사우디에서 뭐 이렇게 접하게 된 것과는 다른 이슬람을 믿는데 이슬람으로 만들어진 나라 안에서 사실은 그런 이슬람을 일상생활에 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는 눈에 가신 거죠. 이게 긴장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총리 불신임을 총리 축출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교체라는 표현보다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는 거죠? 정확합니다. 본인은 전혀 그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미국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CIA가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 파키스탄 군부를 충동질해서 나를 쫓아냈다. 이게 이제 지금의 그 레토릭인데요.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이전에 22명의 총리 중에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지금 23대 셰흐바즈 샤리프가 지금 총리가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키스탄은 모순의 나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안 맞는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있어야 되니까 줄 위에 줄타기를 하는 나라인데요. 줄 위에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줄에서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줄 위에서 태어나서 줄타기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구심력과 원심력 중에 원심력이 더 큰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하시면 되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44%가 넘게 펀잡 사람이고요. 15%는 파슈툰이고 14%는 신드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그 사람들 관습이 다른데 벵갈 사람들이 벵갈 분리주의를 했던 결과는 방글라데시로 이미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발로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발로치스탄 운동을 하고요. 파슈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파슈투니스탄 분리운동을 하고요. 펀잡 지역 시크들, 시크 교도들은 칼리스탄 분리운동을 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네. 그 구심력을 모두 끌어모을 핵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 핵을 이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주의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핵입니까? 그러면 엘리트 정치가 핵입니다. 그 기득권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트가 수가 적습니다. 7% 좀 되는데요. 그걸 무하지르라고 불러요. 무하지르라는 말은 아랍어로 외국에서 온 사람,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즉 인도에서 분리독립할 때 실향민으로 파키스탄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7%밖에 안 되지만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국어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반발이 없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트들이 보기에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딱 되면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도 보면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인도하고는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뭐 그래도 같은 편인 것 같고 반미 노선을 펴고 있는 국가잖아요. 이 외교적인 노선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존에
미국이 줄 위에서 태어난 나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원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냉전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원조를 받는 대가로 사실은 외교의 자주 노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란 칸 같은 사람들이 퍼퓰리즘을 주장을 하면서 자주 외교라고 떠들면 그 사람들이 임란 칸에게 박수를 보내는 맥락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주 외교를 한다. 그런데 군부에서 보기에는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여러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란 칸이 파퓰리즘에 빠져들면서 미국 카드를 찢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동원할 돈이 없으면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합니다. 돌려막아야죠. 그런데 아랍권 카드가 우선 있습니다. UAE, 이란, 사우디. 그래서 최근에 그 총리가 아랍연합 회의체에 가서 탈퇴까지 그 압박을 하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카드가 있고 또 중국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쓰는 건데 미국 카드를 아예 포기하는 라인에 간다 그러면 수권 집단에서는 어렵게 보이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요. 임란 칸이 그 집권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지니까 인플레가 12%였는데요. 이전에 5%였습니다. 아, 10%. 근데 여기서 경제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주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은 생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라가서 힘든 상황인데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보조금을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춰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성장률이 6%대이다가 18년, 19년에 이미 3%로 성장률이 하락이 되고 재정 적자가 7%에 달하고 국가 예산 3분의 1이 이자로 나갑니다. 네. 외채 이자로. 그런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럼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 임란 칸이 이겁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세금을 올려야지 싶어서 관세를 40%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도 제가 40% 돈을 더 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난이 아니고요. 일상의 어려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버스 타던 사람은 걸어가야 되고요. 택시 타던 사람은 버스 타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던 사람은 커피를 포기해야 되죠. 그럼 빵도 먹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임란 칸이 물러났을 때 본인은 미국의 음모론을 주장했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65%가 임란 칸은 미국 음모가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물러났다고 대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의 어떤 투자를 받음으로써 또 1대1로에 있음으로써 혹시 파키스탄도 이 많은 나라 스리랑카처럼 그렇게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에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첫째는요.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더 잃을 게 없다. 둘째,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정치적 입장은 뭐였냐면 반인도 노선이거든요. 무조건 반인도 노선은 어떤 거냐면 인도가 오늘이라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누구나 파키스탄에서는 현실로 공감합니다. 거기에는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도는 경제도 훨씬 크고 규모도 큰 나라인데 그 나라와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파키스탄 입장에서 앞뒤를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인 투자이자 동시에 국방에 있어서의 완벽한 지지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부채의 덫에 빠졌냐 이렇게 물으면 전문가들 대답은 대부분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채의 덫에 빠져 있으면 이게 이제 대마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채권자가 내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쓰는 카드는 이제 중국이 발을 빼기도 어려울 만큼 파키스탄을 많이 접수를 했죠. 전형적으로 지금 한반토타 항구 같은 스리랑카의 경우는 99년을 조차를 시켜줬습니다. 홍콩 뺏기듯이 뺏겼단 말이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는 지금 부분적으로 30몇 년, 40년 거의 조차를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파키스탄의 위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얻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견이 있죠. 약간 지도 보시면 그 똑같은 그 도로 철도망하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해도 파키스탄이 원하는 라인과 중국이 원하는 라인이 다릅니다. 1대1로 사업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최단거리 건설을 원합니다. 비용이 싸니까. 그런데 현지 국가는 뭘 원하냐면 자기 나라 대도시를 다 연결하는 라인을 원합니다.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뭐랄까요 협상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러면 임란칸은 중국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했느냐?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축출된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럼 스리랑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예, 상황은 비슷한데 스리랑카는 그 문제를 다룰 주체가 없는 거고 파키스탄은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 주체가 군부죠. 네. 군부가 판단키에 이제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샤리프 가문에 있는 형은 런던으로 쫓겨가 있지만 동생을 수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샤리프 신임 수상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합니다. 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 사업의 가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던 바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샤리프 수상은 당연히 미국과도 이야기하겠다. 인도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잘 지낼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권 집단의 레토릭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렇게 파키스탄 정권 추출이 일어난 다음에 과연 정권은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첫째는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ISI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정치 담당 정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옛날 한국의 중정 같은 조직이죠. 막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군부에서 하는데 이 ISI를 맡았던 장군이 하미드라는 장군인데 군서열 2위입니다. 군 총사령관이 바주와 장군이고요. 그 사람이 군서열 1위입니다. 바주와가 국가의 실세죠. 자, 바주와가 군대에서 하는 모든 인사를 그냥 총리실에 보내면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해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군부 내에서 1인자와 2인자가 임란칸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물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주아가 자기 예편해야 되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를 한번 연장했습니다. 금년 11월에 다시 예편하는 때가 돌아옵니다.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바주아가 연장을 안 하게 되면 하미드가 진짜로 후계자가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장군이 후계자가 될 건지가 지금 오픈카드인 것입니다. 바주아는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다시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 100% 군정은 아닙니다. 군부가 실권이 있지만 그러면 이 샤리프 신임 총리가 얼마나 실제로 정치 세력화와 경제난 해결에 성공을 해서 실권을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형이 군부를 제압할 만큼의 실권 총리를 2번을 했었습니다. 그 형이 돌아옵니다. 이제 런던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임란칸이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신임 총리의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게 시위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시위를 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번에 임란칸이
트위터에서 그 온라인으로 하는 집회에 전 세계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란 칸은 파키스탄판 트럼프로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합니다. 그 정치 행위를 해서 이 정권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블로킹을 하고 있고요. 이 블로킹이 먹힌다면 이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내년 총선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안 먹힌다면 이제 임란 칸은 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길거리 시위로 갔던 총리들이 대부분 맞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첫째,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둘째, 수감됐습니다. 부정부패로. 세 번째는 망명을 갔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미 한 2주일쯤 전에 그 경찰 당국과 몇 군데에서 임란 칸 경호를 대폭 강화한다. 임란 칸을 죽이겠다는 테러 정보가 여럿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체는 누군지 누가 막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방향을 두고 정치 세력들 간의 다시 그 균형추 맞추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더 크게 보자면 경제적인 흐름 안에서 파키스탄의 국가가 굴러갈 방향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제 한 세 인물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부토가 한 명 있고요. 신임 총리 샤리프가 한 명 있고요. 바조와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파키스탄이 바뀌어가면 파키스탄의 경제 구조나 이런 데도 큰 영향을 좀 주게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미국의 원조를 중국의 투자가 대신 해왔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미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면서 파키스탄에서도 거의 손을 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이 파키스탄에 다시 직접 개입을 할 만큼 분산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역량을 분산시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임란 칸이 있을 때랑 샤리프가 들어왔을 때는 다릅니다. 임란 칸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겁니다. 구조조정 못하겠다, 보조금 더 주겠다, 파퓰리즘 정치를 계속하니까 IMF 기준에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파키스탄의 안정성이 흔들릴 만큼의 위기를 만드는 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기득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미국이 무엇인가를 보태주는 모양새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대신 미국은 최소한의 커미트먼트를 갖고 갑니다. 특히 군부를 활용한. 그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요.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 내 핵무기 관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군부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뭐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일화인데요. 실화입니다. 부토, 베나지르 부토, 여자 부토가 수상을 할 때였는데요. 부토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하버드 동창생 CIA 당국자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 혹시 F-16에다 지금 핵무기 장착해 놓은 거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모르게 군부에서 F-16 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핵전쟁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총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미국이 나서서 이제 해결을 했고요. 이런 물밑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어쨌거나 미국이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하면서 미국이 필요한 만큼의 핵 안정성은 보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광고를 하기는
탈레반이 핵무기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몇백만 달러 쓰는 정도를 가지고 의회든 대중 여론이든 반대 여론이 나오기 힘듭니다. 네. 아마 그쪽으로 정책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레반하고도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던 상황,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가 탈레반으로 갈 수 있다는 그건 좀 약간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탈레반하고의 관계도 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맥락에서는 파키스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영국 전통에 따라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군대를 유지합니다. 그 말은 군대에 자원해서 갈 사람이 필요한데요. 국가가 재정이 많으면 군인 월급을 잘 주고 영국 군대처럼 그렇게 해서 직업인으로서의 특별한 군인들의 신분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국가가 가난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군인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하층민인데 둘째는 애국심에 넘쳐나는데 반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한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 세력이 없으면 인도와 전선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흔히 보시는 국경지대 모습은 한마디로 해발고도 5,000m 정도여서 상황이 좋은 겁니다. 해발고도 6,000, 7,000 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총알이 다 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못 올라갑니다. 특수 헬리콥터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군인들은 얼어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선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나는 이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라는 친구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됩니다. 네. 그 길러내는 소스가 어디 있냐면 극단주의자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한 만큼만 리크루팅이 돼야지 그 친구들이 영향력이 커지거나 더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은 항상 관리 대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매니지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돈 타낼 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 핵무기 관리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 돈 줍니다. 미국에서 그냥.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선입견처럼 탈레반이 어떤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키스탄 사람인데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자식들은 영어 학교를 다닙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귀족이 되죠. 네.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보통의 아빠 정도 된다고 하면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를 다닐 겁니다. 그러면 우르두나 다른 말로 수업을 해도 일주일에 10시간씩 영어 수업을 듣는 학교를 다닐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가난한 아빠라면 공립학교를 다닙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2시간 이상은 영어를 못 배우죠. 그것도 안 되는 아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걸 해결을 못하는 아빠라면 그럼 뭐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예, 일은 시키고 싶지는 않다. 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고 밥도 주고 기숙사도 주는 사원학교에 보냅니다. 네. 그럼 사원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꾸란만 배웁니다. 다른 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앞으로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준비를 하나요?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원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모일까요? 그러면 가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이겠네요. 예, 그 친구들이 거기 모여서 기숙 생활을 하니까 여자라는 건 평생 접해볼 일이 없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거기서 배우는 게 여자는 욕망의 화신이고 저주이고 뭐 나빠 이렇게 배우면 그 친구들이 20살쯤 돼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고 뭐 이슬람을 위해 싸우기 시작할 때 누가 옆에 와서 여자도 똑같은 인간이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까요? 뭐 10년, 10여 년 이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그 사회에서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좀 보시면 이렇게 서방 언론에서 보도되는 탈레반이라는 이름 하에 모두 다 통일된 집단인 것처럼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그룹에 속해서 총을 들고 싸웠는데 이 그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쪽 그룹은 뭔가 월급도 주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이쪽 그룹은 통 안 되면 제가 어떡할까요? 아,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월급 주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쪽에는 또 옛날에 사원에서 알던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너 이쪽으로 와. 네. 그런 겁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파키스탄 정권 축출과 관련해서 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송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밑으로 지금 모디 정부가 파키스탄과 논의를 하고 있다. 제가 인도 지도부라고 한다면 중국 카드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카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뭘까? 종교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는데요. Round one, fight.